자, 2020 임용고시 기출문제 전공 A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부터 저 가교론 문제는 제외하고 물리 문제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A 첫 번째 물리 문제가 이번 문제인데 역학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질량 m짜리 물체가 H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량 4m짜리랑 충돌해가지고 대신 탄성 충돌을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탄성 충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충돌 직전의 속력 V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충돌 직후 속력 V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를 하고 충돌 후의 속력을 VA'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한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 우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mgh이고 얘가 A의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2분의 mVA 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나오게 되는 VA는 루트 2GH다. 이렇게 바로 V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쓰면 되죠. 그래서 VA를 구하고, 이제 두 번째 VB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써줄 건데, 이제 운동량 보존이랑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줄게요. 탄성 충돌이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 보존을 써줄게요.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보존되죠. 그러면 운동량부터 쓰면 처음에 A의 운동량이 mVA고, 얘가 충돌 후에 A 속력을 우리가 VA'을 했으니까 VA'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VB의 속력 모르니까 4mV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량 4m짜리가 VB의 속력으로. 이게 첫 번째 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m을 날려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그럼 VA는 VA 플러스 4VB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보존된다.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그걸 써줄 건데, 충돌 전에 A밖에 운동을 안 하니까 2분의 1 mVA 제곱, 얘가 2분의 1 mVA 프라임 제곱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의 질량이 4m짜리죠. 이거의 V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우리 여기 2분의 1을 다 날리고 2분의 1이랑 m을 다 날릴게요. 그럼 식을 좀 정리해주면 VA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VA 프라임 제곱 플러스 4VB 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VB니까 요 VA 프라임을 VB에 대해서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를 정리해 보자니까 VA 프라임은 VA 빼기 4VB가 되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제 VA랑 V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저항은 그대로 VA 제곱이 있고, 대입하면 이거에다가 VB 제곱에 마이너스 8VA VB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뒤에 뭐가 남아있죠? 뒤에 4VB 제곱이 남아있죠. 여기서 역시나 VA 제곱이 날아가게 되고, 이제 요 놈을 왼쪽으로 넘기고 이거 두 개를 계산해 주셔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8VA VB가 20VB 제곱이 되죠. 그럼 따라서 VB는 크기가 얼마다? 5분의 2 VA다. 근데 VA가 아까 1번에서 루트 2GH라 했잖아요. 그럼 5분의 2의 루트 2GH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두 번째까지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끝났고, 자, 두 번째, 이제 3번에 보니까 이제 유전체로 채워진 이제 평행이동 축전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A짜리고 전이차가 V고 간격이 이렇게 D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전체 안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편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하량을 구하라.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선 전이차가 V니까 우리 축전기 내에서의 전기장 크기는 전부 동일하죠. 그러면 전이가 V이고 떨어진 거리가 D니까 바로 전기장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E는 D분의 V죠. 우리 전기장을 거리에 따라 적분한 것이 전후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장이 모두 같을 때는 그냥 나누기만 해가지고 E는 D분의 V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V 적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필요 없고 버리고 이거 맞았을 때 우리 전기장과 D분의 V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유전율이 2 입실론 제로죠. 자, 그러면 유전율은 우리 입실론으로 쓰는데 얘가 2 입실론 제로란 말은, 자, 여기서 유전율은 어떻게 되죠? 입실론 제로에 1 플러스 카이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우리 유전 상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이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유전 상수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1이 되어야지만 우리 유전율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우리 편극 밀도의 정의가 입실론 제로 카이 2잖아요. 근데 카이가 1이라는 말은 우리 편극된 정도가 얼마란 말이죠? 입실론 제로 2란 말이죠. 근데 1을 아까 d분의 v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대입해주면 d분의 입실론 제로 v가 됩니다. 자, 편극 밀도를 왜 구했냐? 우리 지금 유전체 윗면에 유도된 전화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유도된 전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p.n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속박 전화 면전화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편극 밀도나 이제 전화 이 면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v가 되죠. 따라서 우리 전체 유도된 전화량 크기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우리 d분의 입실론 제로 v에다가 이 앞에 이거에다가 면전화 밀도니까 면적만 곱해주게 되면 얘가 d분의 입실론 제로 va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유도된 전화량의 크기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게 뭐 전화량이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자, 우리 그 편극 밀도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방향이죠. 우리 전기장의 방향과 비례하죠. 근데 지금 전위가 여기가 높으니까 전기장이 위쪽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 편극 밀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p.n이라고 하겠을 때 얘나 지금 우리 전화 밀도도 우리 수직한 수직 벡터도 지금 이렇게 바깥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라서 플러스입니다. 만약 아래쪽 면에서 편극된 걸 구했으면 아마 이거는 마이너스 전화량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져야 됩니다. 아마 아랫방향으로 물어봤으면 틀린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실수해가지고 부호를 부호까지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자, 구별할 수 없는 두 개의 입자로 되어 있는 개가 절대온도 T인 열과 접촉해서 열차 평형이다. 이때 에너지가 세 가지네요. 0, 입실론, 2, 입실론. 세 가지 중에 있고 축태는 없다. 축태는 없단 말은 같은 에너지를 못 가진단 말이죠. 두 입자가. 이때 페르미 디렉 통계를 만족할 때 분배함수를 구하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 평균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분배함수를 구하란 말이랑 이제 평균 에너지 구하란 말은 똑같은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 여기를 써가지고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LNZ를 쓰게 되면 바로 평균 에너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에너지는 그냥 이거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LNZ를 쓰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배함수만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그럼 분배함수를 해봅시다. 자, 입자가 두 개가 있는데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있네요. 0, 입실론, 2 입실론. 그럼 나머지 하나도 0, 입실론, 2 입실론이겠죠. 둘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순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들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조합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되겠죠. 자, 에너지의 조합을 따질 때 같은 에너지를 못 가지니까 요 짝은 0, 0, 입실론, 입실론 이런 짝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에너지가 0이나 4 입실론은 나올 수가 없는 값이겠죠. 그럼 이걸 제외하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쌍이 0 입실론, 입실론, 2 입실론 이거 세 가지 0, 2 입실론.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게 입실론, 3 입실론, 입실론이랑 0, 2 입실론 하면 그냥 2 입실론도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 2 입실론 하면 3 입실론도 있죠. 총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입실론 0 해가지고 총 입실론 0, 0 입실론 해가 두 가지가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여기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우리 분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지수를 씌워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분배함수 값이 되겠죠. 분배함수 구했으면 이제 에너지는 끝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LNZ를 계산해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자, 이거 LN 씌워서 내려가면 이거 자체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했으니까 우리 입실론이 따라 내려오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상쇄되고 플러스만 따져서 계산해주면 자세하게 굳이 안 풀게요. 이렇게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만 해내시면 우리 평균 에너지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8번 문제에서는 보니까 경사각이 세타인 비탈면 위에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막대가 A인 등가속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일이 폭이 이제 D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 M이라고 하네요. 자기장 크기가 이제 B이고 윗방향으로 있다. 이제 수직 항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 전류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해라.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약간 방향만 따지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왜냐면 자체 유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유도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고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유도도 들어갔으면 굉장히 약간 복잡했을 텐데 유도 없이 그냥 풀어봅시다. 빗면을 우선 옆에서 볼게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옆에서 보면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질량 M짜리 막대도 약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질량 M짜리 막대 이렇게 있고 그럼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딱 여러분들 보이는 거는 중력이 있죠. 중력가 속도가 G니까 mg만큼의 중력가 속도가 있겠어요. 자, 중력가 속도가 mg일 때 이걸 이제 성분 분해를 해줄 건데 우리 이 빗면에 나라는 방향으로는 얼마입니까? mg sin 세타죠. 그 다음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중력에 대해서 분해를 했고 그 다음 또 힘이 하나 더 있죠. 우리 전자기력이 있는데 얘를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기력은 IDB이기 때문에 이제 외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타고 흐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이 방향. 그 다음 B는 자기장 위쪽이죠. 그럼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 힘의 방향은 왼쪽이 되잖아요.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이죠. 엄지 방향이 왼쪽이니까 그럼 따라서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얼마다? IDB이다. 얘도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해서 계산해 주려면 성분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빗면에 나라는 거랑 수직인 걸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분분해를 해줄 건데 여기서 지금 이 각도가 또 역시나 우리 앞각이니까 세타죠. 세타일 때 자, 이 성분을 보니까 왼쪽으로 IDB이고 얘가 세타일 때 자, 성분분해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이 나라는 방향으로는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로 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쪽 방향, 이 나라는 방향부터 봅시다. 자, 이놈의 크기는 우리 IDB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가지겠네요. 그럼 IDB 코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세로 성분을 보니까 세로 성분은 무슨 색깔로 하죠? 세로 성분은 IDB 사인 세타죠. 그래서 분해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역시나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두 가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n을 구할 건데 자, 수직 항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수직 항력을 구할 때 빗면의 수직인 성분이 우리 중력 요성분이랑 그 다음에 요성분이 있죠.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얘가 빗면에 따라 내려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중력이 의한 게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여기서 이걸 빼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크기가. 하면 mg 코사인 세타 빼기 IDB 사인 세타로 우리 빗면의 수직인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n이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수직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적으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할 수 있죠? 이거 끝났죠? 이거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로 세타가 45도이고 수직 항력이 0일 때 물어봤죠. 그러면 세타가 45도 일 때 우리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n은 지금 둘 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묶일 수 있죠. 루트 2분의 1에 mg 빼기 idb인데 얘가 이제 문제에서 0일 때라면서요. 그럼 0이니까 자, 이거 괄호 안에가 0이 돼야 되겠죠? 괄호 안에가 이렇게가 그러려면 전류가 얼마입니까? db분의 mg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전류의 크기를 우리 db분의 mg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막대 가속도 크기인데 자, 지금 가속도 크기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막대가 지금 빗면 방향으로 가속도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 가속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해 줄 건데 이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F는 MA인데 빗면 방향 성분이
mg 사인 세타랑 얘랑 같은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idb 코사인이군요. 코사인 세타. 근데 역시나 세타가 루트 45도일 때 말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을 묶어주고 mg 플러스 idb가 되는데 요때 전류가 db분의 mg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냥 mg가 되죠. 그러면 요 안에가 emg가 되죠. 그럼 루트 2분의 1에 emg가 되어서 루트 em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주면 ma는 루트 emg니까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2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G로 표현을 했죠. 자, 9번에서 이제 질량 m짜리 입자가 1차원 포텐셜 안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익숙한 포텐셜 이런 1차원 포텐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고유함수를 줬고 그 다음에 푸사이 상태까지 줬어요. 입자의 상태. 이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발견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줄 건데 문제 자체는 단순해요. 대신 계산이 좀 복잡하죠. 이게 무한대 포텐셜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어떤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입자가 있는데 상태 L에 따른 함수가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파이 x 여러분들 많이 공부한 그 값이고 이때 입자의 상태는 얼마나 돼 있다? 루트 3L분의 2에 1 빼기 코사인 L분의 2파이 x라 돼 있네요. 그럼 우선 이 페이지 하나에 하기 다 힘드니까 나눠서 잘라서 할게요. 첫 번째로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n이 1일 때 발견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우선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이거부터 적을까요? 푸사이의 h 푸사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푸사이 스타의 h 푸사이 dx라고 할 수 있잖아요. 1차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밀토니안 자체가 마이너스 2n분의 하버 제곱에 1차원이니까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v 해주면 되는데 v 값이 여기서 없죠? 0이잖아요. 그럼 이거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푸사이를 보니까 푸사이에 복소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타를 취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우선 자, 우선 처음에 루트 3L분의 2에 1 빼기 코사인 L분의 2파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랑 요 개수들은 이제 필요 없는 값이니까 다 앞으로 빼줄게요. 계산할 때 번거로우니까. 그럼 얘가 두 개 곱하면 3L분의 2가 되고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3L분의 하바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개수들 앞으로 빼주고 그다음 뒤에 있는 적분만 따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우선 다시 1 빼기 코사인 L분의 2파이 x가 있고 자, 뒤에 거는 요거를 두 번 미분하는데 앞에 1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근데 코사인 L분의 2파이 x를 두 번 미분한다. 그럼 플러스가 한 번 되죠. 사인으로 바뀌면서 그럼 다시 코사인 돌아오죠. 그 다음 L분의 2파이도 두 번 나오겠죠. 두 번 미분하니까 그러니까 L분의 2파이가 두 번 나오니까 제곱이고 다시 코사인으로 돌아오고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코사인 L분의 2파이 x d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요 개수를 밖으로 빼주고 이거를 분배해 줄게요. 그럼 L분의 2파이의 제곱이 앞으로 빠지면 3분의 3승분의 4파이 제곱 하바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분배를 해주면 코사인 L분의 2파이 x 빼기 코사인 제곱에 L분의 2파이 x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봅시다. 3분의 3승분의 4파이 제곱 하바 제곱. 자, 대괄호 쳐주고 이제 저희가 안에 거 해줄 건데 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2파이분의 L이 나오고 사인분의 L분의 2파이 X를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잖아요. 0부터 1까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다 L 넣고 0 넣으면 사인 2파이 0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얘는 어차피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라져요. 이거 없애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빼줘서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코사인 제곱의 L분의 2파이 x dx죠. 자, 코사인 제곱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L분의 4파이 x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주면 3ml 3승분의 4파이 제곱 파바 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L분의 4파이 x dx. 자, 근데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 요 놈을 보면 얘도 아까 이게 사라진 거랑 같은 원리로 뭐 4파이분의 L이 나오면서 사인으로 바뀌죠. 근데 L 넣나 0 넣나 0 빼기 0이니까 얘는 없어질 값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2분의 1밖에. 그럼 2분의 1을 0부터 L까지 적분해 주니까 2분의 L이죠. 그럼 따라서 3ml 3승분의 4파이 제곱 하파 제곱에다가 뒤에는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해주면 자, L 사라지고 2 사라지니까 3ml 제곱분의 4파이 2가 되죠. 2파이 제곱 하파 제곱, 이게 우리 에너지 기대값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손으로 말 안 하면서 빨리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빨리 하시면 빨리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뭘 구하냐? n이 1일 때 확률을 구해봅시다. 두 번째, p가 1일 때 확률.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p1, n이 1일 때죠. 자, p1, n이 1일 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놈의 확률 기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절대값 제곱해주면 돼요. 요 c1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c1을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요놈의 파이1이랑 요 푸사이를 내적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인테그랄 파이1 스타에다가 푸사이 dx 1차원이니까 0부터 1까지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역시나 파이1도 1 넣어봤자 얘는 복소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를 할 필요 없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0부터 L까지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파이 x죠. 요놈에다가 푸사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3L분의 2에다가 1 빼기 코사인 L분의 2파이 x dx가 되겠어요. 자, 역시나 이 앞에 루트 개수들은 앞으로 빼주고 계산을 해서 이 분배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럼 3L 제곱분의 4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분배해주면 사인 L분의 파이 x 빼기 사인 L분의 파이 x 코사인 L분의 2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역시 나눠가지고 얘를 첫 번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0부터 L까지 사인 L분의 파이 x를 적분해주면 파이분의 L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나오겠죠. 다음 코사인 L분의 파이 x인데 얘가 0부터 1까지예요. 근데 L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은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2니까 앞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파이분의 1이 되네요. 그럼 파이분의 1 끝. 자,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자, 두 번째로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두 번째 거 해줄게요. 사인 L분의 파이 x 코사인 L분의 2파이 x dx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 여기 참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아시는 우리 삼각함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0부터 L까지 사인 얼마입니까? 사인 L분의 3파이 x가 되네요. 그 다음 플러스 사인 L분의 마이너스 파이 x인데 우리 마이너스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사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빼주고 L분의 파이 x dx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같은 원리로 적분 따로따로 해볼게요. 제가 앞에 거는 자 3파이분의 L이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코사인 L분의 3파이 x를 0부터 L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역시나 이것도 마이너스 파이분의 L이 나오고 코사인 L분의 파이 x에다가 0부터 L까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플러스로 이제 바꾸고 다시 계산해주면 얘는
0부터 L까지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2가 되죠. L 넣으면 3파이, 0 넣으면 1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죠. 앞에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자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자 3파이분의 1이 되겠네요. 3파이분의 2에다가 더하기 뒤에 건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얘도 역시나 뒤에 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얼마죠? 거기가? 얘는 3파이분의 6일이니까 3파이분의 2분의 1이 그대로 있고 이꼴 2분의 1 있고 3파이분의 마이너스 3파이분의 8을 6에 맞나요? 4L이 되죠? 그럼 2L이 되겠네요. 3파이분의 2L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2번을 구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구했고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구했으니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루트 3L 제곱분의 4가 앞에 개수에 있고 1번 값이 파이분의 2L 쓰니까 파이분의 2L 빼기 2번 값이 마이너스 3파이분의 2L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빼주니까 얘는 3파이분의 8L이 되네요. 그러면 루트 3L 제곱분의 4에 3파이분의 8L 얘가 이제 개수 C1 값이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확률 P1은 이놈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앞에 3L 제곱분의 4가 되고 루트 벗겨지고 뒤에는 9파이 제곱분의 64L 제곱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얘는 27파이 제곱이네요. 그럼 27파이 제곱분의 25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이랑 2번 해가지고 총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계산 천천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계산 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중간자가 이제 경입자 두 개를 분기하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파이온이 중성미자랑 뮤온으로 분기하는 거네요. 자, 이 상황에서 각각의 정지 질량이 이제 뭐 m 파이 얘네 m 뮤 얘네 m 중성미자의 질량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제 파이온이 정지 있고 중성미자의 질량이 0일 때 운동에너지 k 뮤를 구하고 운동량의 크기 p를 구해서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 다음 전화량도 쓰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기를 보니까 파이온이 정지에 있고 지금 정지에 있죠? 정지에 있고 중성미자의 질량 0이면 지금 같은 조건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미온의 총 에너지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총 에너지가 2m파이분의 m파이 제곱 플러스 m뮤 제곱의 c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상대론에서 우리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뭐 이 토탈을 할 거예요, 굳이. 자, 정지 질량에다가 뭘 더한 거죠? 운동 에너지 더한 게 총 에너지죠. 얘가 감마 mc 제곱이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총 에너지를 할 때 지금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같습니까? 뮤온의 정지 질량 m 뮤 c 제곱에다가 뮤온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걸 알려면 얘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자, 뮤온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이걸 빼주면 자, 2m파이 통분해주면 m파이 제곱 플러스 m뮤 제곱 빼기 이 m파이 m뮤에다가 c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완전 제곱꼴이죠. 그럼 2m파이분의 m파이 빼기 m뮤의 제곱에다가 c제곱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얘가 1번이라고 두 번째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온의 중성미자의 운동량을 구하고 싶네요. 자, 우리 질량이 없을 때 여러분들 에너지 크기는 뭐랑 같습니까? 질량이 없는 물체 빛이죠. 정자기파 같은 거 PC죠, PC. 왜냐면 원래 식은 m제곱 c 사승 플러스 p제곱 c제곱에서 질량이 없단 말은 얘가 없어지니까 PC밖에 안 남죠. 따라서 이제 PC만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를 알고 싶으면 그냥 PC일 때 광속만 나눠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는 이제 중성미자 에너지네요. 자, 근데 에너지를 보니까 처음에 파이온이 정지 있었죠.
자, 정지 있었으니까 얘가 가지게 되는 처음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밖에 없겠죠. m-c 제곱이, 그 다음 미온의 총 에너지 얼마입니까? 문제 나와있죠. 2m-분의 m 제곱 플러스 m 제곱의 c 제곱.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뭐겠습니까? 중성미자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중성미자 에너지가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2m-분의 m 제곱 빼기 m 제곱에다가 c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얘가 p c니까 우리 알고 싶은 운동량의 크기는 2m-분의 m 제곱 빼기 m 제곱의 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c.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성 지금 물어보는 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 미온의 전하량 크기죠. 맞나? 중성 미자의 전하량 크기죠. 전하량 크기니까 여기 처음에 플러스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플러스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다시 중성 미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 자체는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놈의 전하량은 얼마겠습니까? 0이겠죠. 0.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을 이렇게 씁니다. 자, 0의 이중 슬릿 실험인데 이제 파장이 람다짜리가 단색광이 이제 P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중앙 극대점이 이렇게 O가 있고 그다음 P가 첫 번째 극소점과 극대점 사이래요. 이제 파동함수 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다음 인접한 극대값 사이에 시간차가 t0다라는 말은 이 P의 첫 번째 이게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t0 이후에 그 다음 같은 위상의 파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y1과 y2의 위상차를 뭐 t0 맞네? t0 yc로 쓰시오. 그 다음에 OP에서 빛의 세기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이 뭐 i0 ip일 때 i0분의 ip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러분들 보면 우선 위상차 델타는 얼마입니까? 그냥 우리 각진동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그 각진동수라는 것은 람다분의 2파이시죠. 뭐 굳이 약간 왜 그러냐면 뭐 속력이란 것은 f 람다고 우리 f가 또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잖아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거 넘겨주게 되면 뭐 오메가란 것은 뭐 람다분의 2파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 넣어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럼 따라서 위상차 얼마입니까? 람다분의 2파이 ct0 이렇게 되겠네요. 람다 t0 c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번 구했고 두 번째로 이제 빛의 세기를 비교하라 되는데 여러분들 빛의 세기 i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이죠. 우리 시간 평균값인데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진공 중에서는 이만큼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전기장 제곱을 역시나 시간 평균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은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전기장 제곱이랑 그놈의 시간 평균만 비교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주면 이제 첫 번째로 I0부터 봅시다. 자, I0 같은 경우 자, 얘는 같은 위상의 파동이 두 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 이런 걸 했을 때 요만큼의 파동이라고 했을 때 요놈이 똑같은 위상이 두 개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놈을 계산해주게 되면 2a 사인 오메가 t입니다. 뒤에 사실 뭐가 붙어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값이 붙어있어도 어차피 제곱해가지고 시간 평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상차를 굳이 0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kx 빼기 오메가 t 아니냐 했을 때 x 값은 이미 요즘 정해져 있으니까 이 지점도 상수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메가 t 값만 변수가 된다. 뒤에 붙는 위상차는 어차피 평균해줄 거라서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얘가 이제 총 전기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되는데 전기장이 되는데 따라서 이거를 제곱해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4a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죠. 자, 이제 시간 평균 해봅시다. 근데 우리 사인 제곱의 우리 시간 평균은 얼마입니까? 지금 참고자료 있다시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해주면 돼요. 그럼 2a 제곱이네요. 이게 우리가 I0 극대 지점에서의 우리 빛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IP를 해줄 건데, 자, IP는 역시나 어떤 파동 A sin 오메가 t가 있다 했을 때 이거랑 위상차가 얼마 나는 델타만큼 나는 놈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얘는 문제도 나와있다시피 두 개 사인 두 개 더했을 때 값이 나와있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a에 사인 두 개 더해서 반이니까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델타, 뒤에 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델타니까 어차피 플러스 상관없죠. 2분의 델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우리 토탈 전기장이 된다 이거죠. 요 놈을 이제 역시나 제곱을 해주게 되면 4a 제곱에 사인 제곱에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델타 코사인 제곱에 2분의 델타가 되는데, 얘를 역시나 시간 평균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역시나 요 값은 우리 시간 평균 해주면 2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에 독립적이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앞에 4랑 또 약분되면 2a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2분의 델타가 되네요. 따라서 둘이가 우리 비례상수는 같고 요만큼의 이제 비례한 정도를 가지게 된다. 그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답이죠. I0분의 IP는 얼마다? 2a 제곱분의 2a 제곱 코사인 제곱 2분의 델타니까 그 값이 코사인 제곱에 2분의 델타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델타 이렇게 적으면 감점되겠죠? 왜? 문제에서 지금 뭐라 돼 있죠? T0 Y0로 걸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코사인 제곱에 델타 값을 우리가 아까 본 이걸 바꿔주게 되면 람다분의 파이 C T0 이렇게 되겠네요. 델타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 C T0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이제 끝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반드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 이미의 문제를 도입해가지고 쓰게 되면 답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다음 거. 자, 12번. 이제 전공 A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원 파인 그런 게 있고, 막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근데 막대 길이가 루트 3월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원궤도의 중심과 막대 질량 중심 사이 거리가 2분의 R이래요. 이걸로 일정하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라그랑지안 구하고 관성 모멘트 구하고 운동 방정식 구해라. 자, 이때 굉장히 문제가 쉬워질 수 있는 단서가 이제 얘인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막대의 병진 운동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막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질량 중심과 막대의 중심 C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말은 얘가 여기서 막대 여기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요 운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 운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막대가 회전하는 것만 이제 고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운동 에너지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로테이션 할 때 운동 에너지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회전할 때. 병질 운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자,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죠? 이제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또 줬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ml 제곱인데 막대 길이가 문제에서 루트 3월짜리로 되어 있죠. 그럼 12분의 1에 루트 3월 제곱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mr 제곱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우리 관성 모멘트이고, 얘를 O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바꿔줘야지 이제 운동 에너지 계산하기 편하게 되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질량 중심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계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질량 중심이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운동 에너지 합쳐줘야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돼요. 대신에 O에 대한 운동 에너지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 구하게 되면 이제 O에 대해서는 얘가 병진 없이 회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에너지가 구하기 쉬워져요. 오히려 회전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O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지금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4분의 1 mr 제곱에다가 그대로 이제 질량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2분의 R짜리네요. 2분의 R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우리 관성 모멘트 옮기는 정리 있잖아요. 얼마가 되죠?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했을 때, 자,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선 여기 구했네요. 자, 이제 에너지 구해봅시다.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지금 O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그냥 회전만 고르시면 된다고 했죠? 그럼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4분의 1 mr 제곱에 오메가는 세타 다시니까 뭐 세타 닷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구해줄 건데, 포텐셜 에너지 보니까 지금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C 지점까지 올라왔다. 여기가 세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거리가 2분의 r이고 지금 요 거리도 2분의 r이죠. 그 다음 요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에서 요 지점에서 포텐셜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요 높이가 h라면 우리가 mgh만 구해주면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h 값이 얼마입니까? 요 전체 수직거리 2분의 r에서 요만큼 값을 빼주면 되겠죠. 요만큼만. 근데 이건 얼마죠? 우리 2분의 r의 코사인 세타죠.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r 빼기 2분의 r의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값은 mg 2분의 r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이다. 그럼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라그랑지아는 두 개를 빼주면 되죠. t 빼기 u니까 정의가 4분의 1의 mr 제곱의 세타 닷 제곱 빼기 mg 2분의 r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우리 답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자, 운동방정식. 자, 운동방정식은 그대로 이제 라그랑지아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세타에 대한 편미분 해주게 되면 얘밖에 안 살죠. 그 다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mg 2분의 r의 사인 세타가 되고, 뒤에 dt분의 d에다가 세타 닷으로 편미분한 것은 이거밖에 안 살죠. 그러니까 얘를 편미분해주면 2분의 1의 mr 제곱의 세타 닷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닷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2분의 1 mr 제곱 세타 닷은 마이너스 mg 2분의 r의 사인 세타. 자, 그러면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세타 닷만 남기고 2분의 1 날리고 m 날리고 r 넘어가면 따라서 세타 닷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r분의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운동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과 이거를 더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전공 B로 갑시다. 자, 전공 B의 첫 번째 우리 물리 문제는 우리 이번에 있는 렌즈 문제인데, 이 렌즈에서 이제 A와 B의 뭐 초점 거리랑 초점 거리를 둘 다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선 이제 렌즈 공식 써줄 거예요. 자, 렌즈 공식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S0분의 1 플러스 SI분의 1은 F분의 1. 이것만 잘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A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가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엄청 멀리서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얘가 렌즈 오른쪽 D에 맺힌 거죠. 렌즈의 오른쪽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면 플러스죠, 부호가.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무한대죠, S0는. 그러니까 S0가 무한대고 상은 오른쪽에 맺혔으니까 플러스 D입니다. 자, 이때 이제 식을 세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1 플러스 뭐 D분의 1이 A의 초점거리 FA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FA는 얼마입니까? D입니다, D.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해서 볼 건데, 자, 나의 입장에서 우리 이거 잘 보는 게 뭐 렌즈 합쳤을 때 공식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약간 상황을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를 통과한 빛은 원래 무한대에서 온 빛이 A를 통과하게 되면 가에서 보다시피 D에 맺히죠. 그럼 원래 이 빛은 이 A를 먼저 통과해가지고 B로 갈 빛이었어요. 근데 얘가 렌즈 B를 통과해가지고 2분의 3D에 맺힌 거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원래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죠. 자기보다 오른쪽 D 위치에 맺혀야 될 그 상이, 그 빛이 자기를 통과하니까 어디에 맺혔다? 그 상이 2분의 3D 맺힌 거죠. 그럼 그때 이제 FB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식을 똑같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D분의 1 플러스 2분의 3D분의 1이 FB분의 1이다 되는 건데, 얘는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3D분의 1이네요. 그럼 따라서 F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D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와 FB를 부호를 포함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AB가 이렇게 단진다. 근데 A도 이렇게 V0, B도 이렇게 V0로 등속으로 간다. 떨어진 거리가 이제 총 합쳐서 2L, 3L이니까 6L이네요. 역시나 여러분들 수평으로는 힘이 없고 수직으로만 이제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수평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고, 시간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수평면 속력 V0로 나타내래요. 자, 우선 이동한 수평 거리 간단하죠. V0의 등속으로 얘가 변하지 않을 때, 등속 운동일 때, 양쪽에서 이렇게 올 때 6L을 오게 되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딱 중간에서 만나겠죠. 똑같이 오니까. 그러면 얼마 이동한 셈이죠? 3L 이동한 셈이죠. 그래서 이동한 수평 거리는 3L이다. 그래서 이거 써야 되나? 답 이렇게 쓰면 되겠죠. 3L이고, 그 다음에 A가 출발한 후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A는 B와 충돌할 때까지 3L을 수평거리를 가야 돼요.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수평 속력 V0로 3L의 수평거리 가니까 V0분의 3L이죠? 얘가 답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L과 G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V0 3L로 쓰게 되면 그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V0를 바꿔줘야겠어요. L이나 G로.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음 걸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자, A는 2L을 간 후에 이제 낙하하기 시작하고, B는 L을 간 후에 낙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가 실제 낙하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V0의 속력으로 L만큼 간 그 시간이죠. B가 낙하하는 시간은 V0의 속력으로 2L을 간 시간만큼 낙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추진거리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정지했다가 출발한 놈의 등가속도를 했을 때 이동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근데 A가 이제 중력가 속도일 때, 자, 우선 A가 낙하한 수직거리는 2분의 1 G에 A가 낙하한 시간이 V0분의 L이니까 요놈의 제곱, 따라서 2V0 제곱분의 GL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역시나 2분의 1 G인데 낙하한 시간이 V0분의 2L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계산해주면 V0 제곱분의 2GL 제곱. 근데 여러분들 A가 낙하한 거리보다 B가 낙하한 거리가 더 많아야 되죠. 얼마만큼? 요 높이 L만큼. 그럼 따라서 식을 세우면 여기다가 L을 더한 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플러스 L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봅시다. 그럼 V0 제곱에다가 3GL 제곱이 얼마다? L이다. 그럼 따라서 이제 V0에 대해 정리하면 V0 제곱은 2L 2분의 3GL이죠. 그럼 따라서 V0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3GL이 됩니다. 얘가 우리 V0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세 번째에서 물어보는 요걸 구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 돌아와서, 자, V0분의 3L로 하면 안 되고 이제 V0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3L 곱하기 루트 2분의 3GL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3, 6이니까 루트 G분의 6L이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델타 T는 루트 G분의 6L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또 감점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문제 주어진 대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6번 문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인덕탄스 이렇게 교류 회로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 좀 이해를 위해서 일반 물리 수준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 풀어서 그 인덕탄스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다른 책에도 없어가지고 한번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약간 물리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걸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인덕턴스부터 구하죠. 자, 얼마죠? R 플러스 I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IT는 절대값 Z분의 이제 VT니까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VT가 이제 저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절대값 Z는 루트 R제곱에다가 요놈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다가 VT니까 넣어주면 V0 사인 2파이 F0t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공명진동수로 되어 있어요. F0가. 자, 공명진동수란 말은 언제이죠? 전류가 진폭이 가장 클 때. 따라서 이 분모에 요 놈이 0이 됐대요. 그럼 따라서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됐다니까 우리 공명진동수는 LC분의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2파이 F0죠. 요놈값. 근데 문제에서는 F0 물었잖아요. 그럼 F0를 표현해주면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공명진동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2파이 F0보다 W가 좀 더 편해가지고 이 오메가로 쓸게요. 그럼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I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얼마입니까? 그게 이 값이 0이니까 R만 남게 되고 따라서 R분의 V0의 사인 오메가 T가 우리 전류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뭐 얘를 1번이라 했으면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게 전력이죠. 전력. 자, 전력은 식이 얼마입니까? 요 전원의 전압 VT에다가 전원에 흐르는 전류 IT를 곱하면 되죠. 자, 근데 VT가 역시 V0 사인 오메가 T니까 곱해주면 R분의 V0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쵸? 더 할 게 있나? 뭐 끝났죠? 뭐 끝나버렸어요. 더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시나 주의할 게 우리 오메가라는 문자는 문제에서 없는 문자니까 이거를 답을 쓸 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다시 F0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찜찜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이제 리액턴스가 축전기에서 5R일 때 이제 전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덕터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 인덕터에 걸린 전압 VLT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LDT분의 DI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I가 이거니까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LR분의 오메가 V0 튀어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측정기에 우리 리액턴스가 5R이니까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 우리 공명진동수에서 뭐랑 같습니까? 오메가 R이랑 같죠? 그럼 따라서 얘가 얼마란 말이에요? 5R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둘이 약분되겠네요. 그럼 남는 거는 5분의 V0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 아까 말했듯이 오메가 대신에 원래 문자인 코사인 2파이 F0t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여담으로 우리 미분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류회로에서 R1시에 미방이 어떤 식으로 우리 풀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우선 교류회로 이렇게 V0 뭐 사인 오메가 T 예 전압을 가지는 교류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R, L,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류값을 한번 계산해서 우리 인덕턴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제 키르히오프 회로를 돌려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계산해 보면 처음에 V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우의 저항의 전압 IR 빼기 인덕턴스 L dt분의 di 빼기 c분의 q 이퀄 0 이렇게 되죠. 근데 미방을 위해서 우리 전류의 정의가 dt분의 dq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dt분의 di는 d제곱분의 d제곱 q가 되겠죠. dt제곱분의 d제곱 q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순서대로 해보면 L dt제곱분의 d제곱 q 플러스 R dt분의 dq 플러스 c분의 q가 v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해가 q를 원하는 건데, 우리 q는 여러분들 미방 풀 때 알겠지만 얘가 이퀄 0일 때 가지는 우리 호모지니어스 해, 동자해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특수한 q해, 그래서 우리 특수해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우리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호모지니어스 해는 여러분들 이퀄 0일 때는 감세 진동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특수해에 대해서만 풀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 동차해는 실제 상황에서 감쇄돼가지고 사라지는 항이라서 초반에만 조금 의미가 있고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구할 필요가 없는 항이고, 우리 특수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만족하는 그럴싸한 q를 한번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q가 지금 사인형이니까 독립인 두 사인 함수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q가 이거일 때 dt분의 dq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다음 두 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쭉 적어볼게요. 그냥 L dt분의 dt 제곱분의 d 제곱 i니까 그 다음에 R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c분의 1에다가 그냥 q, 얘가 이제 우항이 뭐다? v0 사인 오메가 t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코사인만 묶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L 오메가 제곱이 왼쪽에 있고, 두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AR 오메가, 세 번째 거에서 C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묶어주면, 사인만 뽑아주면 마이너스 BL 오메가 제곱, 두 번째 거에서 플러스 BR 오메가, 세 번째 거에서 C분의 A, 얘가 V0 사인 오메가 T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그 코사인과 사인은 우리 선형 독립이잖아요. 인디펜던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냐, 요게 무조건 V0가 돼줘야 되고 요 항은 0이 돼서 사라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해를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식을 그럼 다시 두 개 세울 수 있겠죠. 이거 이꼴 0이랑 이거 이꼴 V0로 그럼 해보면 한번 묶어볼게요. 자, A에 A에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빼기 R 오메가 플러스 C분의 B 이퀄 0. 두 번째 거에서는 A에 잠깐만요. 뭐가 지금 살짝 이상한데? 아, 이거 C분의 A네요. C분의 A고 여기가 C분의 B네요.
여기가 C분의 A, 여기가 C분의 B가 되겠어요. 그러면 역식이 자체가 여기서도 이렇게 두 번째가 BR 오메가죠. BR 오메가. BR 오메가. 세 번째도 여기서도 플러스 이거 사인을 가져오게 되면 코사인 가져오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R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식을 세우면 A대 묶어주면서 식을 세우면 A에 C분의 1 빼기 L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BR 오메가가 이꼴 0 하나가 나오고 여기다 해서 묶어주면 마이너스 AR 오메가에다가 플러스 B에 C분의 1 L 오메가 제곱 이꼴 얼마죠? V0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C분의 1의 요거에다가 R 오메가 마이너스 R 오메가 C분의 1 빼기 L 오메가 제곱에다가 AB 이꼴 0V0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크레이머 정리를 통해서 요 A랑 B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에 대해서 정리해보게 되면 우선 앞에 디터미네이션을 뭘 넣느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대신에 이걸 넣어가지고 대입해주면 0V0 R 오메가 C분의 1 빼기 L 오메가 제곱 이니까 얼마입니까? C분의 1 빼기 L 오메가 제곱의 제곱 빼기 플러스 오메가 제곱 R 제곱 분의 마이너스 V0 R 오메가 이렇게 되네요. 이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 B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 정리를 해보게 되면 B도 분모에 똑같은 디터미네이션이 들어가죠. 분자에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0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분모는 위에 A랑 똑같고 자 분자에서 이제 V0에 C분의 1 L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바꿔줄 건데 양변에 이제 오메가 제곱을 좀 나눠볼게요. 위아래로 나눌 수 있죠. 똑같은 값을 나눌 수 있죠. 나눠주게 되면 요 안으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메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제곱이니까 하나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좀 보기 익숙한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나눠주면 R제곱 플러스 앞에는 바꿔주면서 이제 하나만 들어가니까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V0 오메가 분의 R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줄게요. 오메가 제곱 나눠주게 되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나눠줬으니까 똑같이 오메가 분의 V0를 빼주고 마이너스에 똑같이 빼준다 라고 했을 때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A랑 B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Q를 구한 거예요. 자 Q의 A, B 개수를 알기 위해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개수를 구했어요. 그럼 따라서 이제 Q에다가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넣어주게 되면 분모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뺄 수가 있죠.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V0가 공통이죠. 이걸 빼줄게요. 그럼 뒤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 코사인에는 R밖에 안 남죠. 그럼 R 코사인 오메가 T 뒤에는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사인 더하기 사인을 여러분들 하나의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인데 요 탄젠트 파이가 얼마인 값입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앞에 개수분의 R분의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그 개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주자면 요거에다가 이거를 2분의 1승이니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분모가 이제 요 놈에다가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에
오메가 분의 V0가 남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가 됩니다.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전하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익숙한 꼴이죠. 그 다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i를 계산해보면 i는 dt분의 dq죠.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밖으로 나가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됩니다. 그럼 따라서 r제곱 플러스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승에 위에는 v0 뭐 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꼴 인덕턴스 분의 vt 요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 위상차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명칭동수의 값일 때는 이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파이 값도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vt 그대로 써줘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이렇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름파동함수가 있다. 지름파동함수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rr이 ar 2의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r과 r 플러스 dr 사이의 국값질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prdr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prdr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 prdr은 우리 3차원 구포텐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요 값만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뭡니까? PR인 거죠. 그래서 우리 PR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R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걸 절대값 제곱하면 되는데 요 놈을 절대값 제곱하게 되면 A의 절대값 제곱, A가 복수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정확하고 R제곱 마이너스 A분의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걸 그냥 제곱하는 거랑 절대값 제곱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따라서 PR은 여기다가 R제곱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R의 4승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R 이렇게 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PR이 최대인 R값 이걸 1번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2번이라면 자, 1번으로 최대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미분해주게 되면 자, 절대값 A제곱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날릴게요. 이거 빼고 보면 4R 3승에 2A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플러스 R 4승인데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고 2의 마이너스 A분의 R이 0이다. 그럼 따라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죠. 그럼 R에 대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날리고 3승 날리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4A네요. 이렇게 되는 걸 구할 수 있다. 요때가 최대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굳이 2차 미분 안 해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죠. 두 번째로 P3A분의 P2에 구하라. 이건 뭐 그냥 대입하면 끝이죠. 어차피 절대값 A 지금 날아가니까 굳이 안 써줄게요. 그럼 3A에 4승에다가 2에 A분의 3월이니까 3밖에 안 남죠. 그 다음에 2A의 4승에 역시나 2밖에 안 남죠. 그러면 얘는 A 4승 날아가고 81분의 16 그 다음에 2가 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자, 지금 2차원 평면에서 질량 M자리 입자가 얼마 힘을 받고 있다? 마이너스 K의 R 4승분의 1 R 햇 이만큼의 중심력을 받고 있다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입자의 강운동량 크기가 L이고 강운동량 크기가 L이고 R 이꼴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때 입자의 유효 포텐셜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유효 포텐셜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이 포텐셜 자체랑 그 다음에 이제 각성분 포텐셜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DR 적분해주면 되죠, 그냥. 그쵸? 그럼 적분해주면 되는데 적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앞에 날아가게 되고 K가 남아가지고 K의 R 4승분의 1을 적분해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새 지금 굉장히 힘이 떨어져서 3분의 K의 R 3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포텐셜이죠. 따라서 각운동의 포텐셜은 여기다가 이것만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냥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1번이라고. 자, 두 번째로 입자가 원운동을 할 때 이제 회전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잖아요. 요 힘이. 마이너스 K R 4승분의 1이 이제 마이너스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구심력이니까 R분의 MV 제곱이다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자, 이때 우리 가지게 되는 R 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R0를 하고, 그럼 R0에 3승이 남고, 그 다음에 MV 제곱분의 K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얘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그 강운동량 값으로 이제 구해볼게요. 우리 V라는 거는 문제 존재하지 않는 문자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위아래로 MR 제곱을 곱해줄게요. 그럼 M 제곱 V 제곱 R 제곱이 되고, 그럼 K MR 제곱이 되죠. 근데 MVR은 강운동량이니까 L 제곱분의 K M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 어색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이제 R0가 얼마입니까? L제곱분의 MK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찜찜하네 계속 풀면서, 자, 세 번째로 운동에너지요. 자, 운동에너지는 자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제 각성분 따져도 되죠. 어차피 이제 원운동이니까 이제 방진값은 없잖아요. 그래서 회전값만 따지면 되는데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제 역시나 우리 각운동량으로 바꿔주게 되면 EM R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R을 우리가 구해놨죠. 그러니까 대입만 주면 끝이에요. 그럼 EM분의 L제곱 곱하기 이걸 역수치한 거의 제곱이죠. NK분의 L제곱의 제곱이니까 EM 3승 K제곱분의 L 6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찜찜하게 생긴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실수 없이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의심스러우면 한 두세 번 계산해보세요. 저도 계속 약간 풀면서 앞에 거를 그래서 힐끗힐끗 봤거든요. 앞에 잘못 적었나 그래서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MKL로 표현했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9번에 풀어보게 되면, 자, 9번에서 여러분들 이제 호르코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호르코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질만 잘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약간 정상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VH가 0인 경우에, 보다 큰 경우에 캐리어가 뭔지 구하고, 뭐 VD 유동속력을 구하라. 그 다음 N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만 써가지고 나 그림만 써서 한번 봅시다. 가 그림은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I가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이차 걸린다 돼 있죠? 0보다 큰 전이차. 밑에가 플러스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나오는 자기장이잖아요. 다음에 우리 Q, V 클러스 B가 이제 F의 방향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장 나오잖아요. 그럼 아래쪽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게 되는 게 맞죠? 어느 경우에? Q가 플러스인 경우에. 근데 실제로 이제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네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이 Q의 부호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V 크로스 B의 방향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제 이 Q는 무엇이다? 플러스이다. 즉 뭐다? 반도체에서 양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공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구해냈고, 그 다음 VD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비교해 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QV B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아래쪽이랑 위쪽에 생긴 전이체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뭘 받고 있죠? 전기력을 받고 있죠. 자, 따라서 이제 QE와 QVB가 같아야지만 얘가 우리 정상 상태로 이제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음 E는 어떻게 구하냐?
E는 지금 위랑 아래랑 전이차가 VH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죠? W짜리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같으니까 W분의 VH가 전기장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E는 VB인데 휘날리면 그죠? 따라서 VT 드리프트 속력은 B분의 E이다. 즉 WB분의 VH가 우리가 원하는 유동 속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계산해 볼 건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I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I가 요 면적에 대해서 전체 이 전하들이 어떻게 흐르는 거죠? 얘는 JA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I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I는 JA죠. 그죠? 얘는 어떻게 약간 그 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에다가 이제 전체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전체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전체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J라는 것은 로브이잖아요. 로브이. 로브이고 여기다가 따라서 우리 면적을 곱해주는 셈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로우가 얼마입니까? 로우는 얼마죠? 단위 부피당 밀도니까 전체 전하량 Q에다가 그다음 얘가 단위 부피당 이제 밀도가 개수가 WN이라 했으니까 QN을 해주게 되면 얘가 로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는 얼마입니까? 요 단면적의 면적이죠, 면적.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W랑 H 곱한 값이죠. 따라 정리하면 얘는 VD잖아요. QN, VD, WH 요놈이 I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N은 남겨주면 QVD, WH분의 I인데 아까 VD가 WB분의 H라 했잖아요. 그러면 VH라 했잖아요. 그럼 QWH VH분의 IWB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약분되는 게 W 약분되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QHVH분의 IB0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N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근차근 이제 전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값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B0, IQ, HVH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문제를 잘 읽고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10번에 이제 원통이 이렇게 약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하가 있는데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회전 반지름이 R이고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네요. 근데 각 속도가 베타 T네요. 이때 내부 투자율이 뮤제로다. T가 T0일 때 원통 표면에서 이제 부피잖아. 표면 전류 밀도의 크기와 그 다음에 원통 내부에서 자기장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표면 전류 밀도는 뭘 구하는 거죠? 뭐 K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K는 저희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V죠. 근데 시그마 나와 있고 이미 V는 얼마나 돼 있어요? V는 R짜리 반지름에다가 각속도가 오메가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R에 오메가가 베타 T잖아요. 베타 T 하는 게 전체 우리 그 K값 표면 전류 밀도가 되겠어요. 끝났고. 자, 두 번째로 내부의 자기장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기장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B, D, L 자체가 안에서 뮤제로 I니까 얼마만큼의 우리 K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얼마만큼의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이 고리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원통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이 이렇게 있으면 가우스가 아니라 우리 자기장면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패러데이 고리 이렇게 잡으면 우리 B가 안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위로 흐르잖아요. 바깥에서는 0이죠. 그럼 따라서 요만큼 길이 L이라 했을 때 우리 고리가 BL이고 그 다음에 K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안에 흐르게 되는 전류의 크기가 KL이 되죠. 그럼 따라서 저기서 얼마입니까? 뮤제로 K죠.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로 자기장 크기는 B는 뮤제로 K이다. 근데 앞에서 했다시피 뮤제로 K 구해놨죠.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T 라고 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유도 전기장 크기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ED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다시피 맥시멈 절식에서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면적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뭐 원통이 이렇게 생겼으면 R자리 원통이면 둘레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로짜리죠. 그러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로만큼이죠. 그럼 이제 로에서 이제 로에서 이제 유도 전기장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 바퀴 돌려주면 2파이 로가 마이너스 dt분의 dl 요 안에 통과하는 자기장 전체 우리 선속은 요만큼 자기장 일정한 자기장이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t만큼의 자기장이 파이 로우 제곱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미분해봤자 이제 t 하나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파이 로우 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에 대해 정리하면 됩니까? 2에 대해 정리하자면 2파이 넘어가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로우 제곱 이렇게 로우 하나밖에 안 남네요. 로우 하나 베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던 크기니까 절대값 1을 구해줘가지고 2분의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로우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빠지면 다 감점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마지막인가? 11번 봅시다. 자, 11번에 자, 단원자 기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길이가 L만큼 줄어들었을 때 이제 정지 있고 2분의 L 더 줄어들었더니 또 정지 있다. 열을 가한 거죠. 여기서 플러스 Q 이렇게 했더니 자, 그럼 이제 원래 길이 X만큼 줄어들었을 때 길체 절대 온도를 구하라. 얘를 우선 1번이라 합시다. 절대 온도 T. 그 다음에 가열 상태에서 나에 도달하는 동안 공급한 열량 Q를 구하라. 얘를 2번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차 델타 S를 구하라. 이게 3번이라 합시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우리 PV는 nRT죠. 근데 문제는 1몰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RT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T를 구하기 위해서는 R분의 PV 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압력이 문제에서 나와 있다시피 얘는 A분의 KX이고 자, 부피는 얼마예요? 이놈의 부피는 길이가 이제 L짜리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길이가 X일 때는 얼마입니까? 길이가 X일 때는 X고 그 다음에 부피가 면적이 A니까 XA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A죠. 그럼 PV는 얼마입니까? PV는 KX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가 PV는 RT니까 RT이다. 따라서 T는 얼마입니까? R분의 KX 제곱이다 해주면 끝입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 답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공급한 열량이 얼마 주어졌냐? 그럼 에너지 변화를 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처음에 내부 에너지는 우리 단원자 기체니까 U가라 할게요. U가는 2분의 3 1몰이니까 RT 이렇게 해주면 끝이겠죠. 근데 이때는 계산해주면 2분의 3의 R에 R분의 KX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X가 L인 경우죠. 가해 상황에서. 그럼 따라서 2분의 3의 KL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의 내부 에너지 보니까 역시나 2분의 3T 나라 할게요. 이건 가라고. 얘는 2분의 3R에 역시나 R분의 KX 제곱이지만 나에서는 2분의 3L이죠. 그러면 2분의 3의 K에 2분의 3L의 제곱이 되죠. 그럼 따라서 얼마입니까? 8분의 27 KL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죠? U가에서 얼마를 열을 줬기 때문에 이건 생긴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또 어떤 게 된 겁니까? 우리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 열량 받은 것 중에 어떤 일부가 내부 에너지랑 같이 해가지고, 그럼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2분의 1 k에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처음에 2분의 1 kl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 이체 에너지 U나 이렇게 해주면 전체 에너지 관계식이 되겠어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다시. 자, 2분의 3kl 제곱이 U 가고 플러스 Q가, 자, 뒤에 거는 4분의 9, 8분의 9에다가 2분의 1 빼니까 8분의 5죠. 그럼 8분의 5kl 제곱에다가 U 나가 8분의 27kl 제곱. 그럼 따라서 얘는 8분의 32가 되니까 그냥 4kl 제곱이네요. 그럼 따라서 Q는 얼마입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럼 2분의 5 kl 제곱이 받은 열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델타 S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열역학식에서 TDS 빼기 PDV가 여기 되는 걸 수 있죠. 우리 뮤디엔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자, 계산해 주는데, 따라서 우리 DS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T분의 P DV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T분의 P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PV는 RT죠. 그러면 여기서 T분의 P는 얼마입니까? 넘어가면 V분의 R이죠. 그럼 따라서 얘는 V분의 RDV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의 이제 인테그랄을 해주면 우리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델타 S 지금 DS는 인테그랄 V분의 RDV인데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R분의 ln V에다가 V 나중 V 처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나중 부피에 비해서 처음 부피의 비가 2분의 3배 크잖아요. 처음에 지금 가로 길이만 변하니까 가로 길이만 따지면 부피에 변하죠. 그럼 따라서 2분의 3배 큰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R ln 2분의 3 하게 되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에 따라서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임용고시 풀 때 중요한 약간 팁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제가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해야 돼요. 주어진 문자로. 제가 보면서 뭐 W 오메가가 뭐 2파이 F0고 뭐 바꾸는 거 많았잖아요. 바꾸는 거 많고 무슨 V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원래 알던 식을 쓰고 싶은, 알던 기호를 쓰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답이 틀려요. 반드시 문제에서 뭐로 표현하라, 뭐 Q, V, 뭐 B를 표현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 답을 써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답을 쓰게 되면 다 감점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자기가 하더라도 앞에 반드시 이렇게 쓰겠다라는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진동수 W를 2파이 F0로 해가지고 W를 놓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이는 반드시 주어진 문제로만 답을 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은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 보면 그냥 구하라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풀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 t를 나타내셔도 되어 있죠. 이런 거는 풀이 과정 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t만 쓰면 돼요. 제가 앞에 이렇게 식을 썼지만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만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급한 열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셔도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써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이를 써야지만 답 인정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델타 S, 우리 엔트로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델타 S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거 쓸 필요 없이 풀이 과정이 말 없으니까 델타 S 값만 뭐 여기 R, L은 2분의 3이다. 그거 지금 끝인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표면 전류 밀도의 크기와 자기장 크기를 각각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K 값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 크기 값만 결과만 써주면 돼요. 요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유도 자기장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식을 통해서 이 적분식을 통해서 계산한 것들을 풀이를 써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답을 써줘야지만 여러분들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있으면 여러분들
풀이과정 반드시 써야 되고, 우리 구하라만 있으면 뭐 나타내줘야 되겠다 하면 풀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약간 진짜 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찜찜하면 쓰지 마. 그냥 찜찜하시면 여러분들 쓰세요. 풀이과 쓰세요. 시간 되면 쓰세요. 혹시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보고 빨리 풀고 답만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실제로 임용고시 풀 때 그렇게 답을 안 썼고 풀이과정 안 썼거든요. 근데 뭐 점수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과정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는 시간 조절을 잘 하면서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찜찜하시면 쓰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리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일반 물리가 맨 처음에 1학년 때 배우고 여러 가지를 계속 있잖아요. 뭐 역학, 그 다음 전자기학, 그 다음 뭐 또 뭐 있죠? 뭐 광학, 양자, 수리물리, 그 다음 현대물리, 그 다음 열통계. 총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개 있나요? 뭐 수리물리는 사실상 뭐 기초 베이스니까 뺀다고 치면 이렇게 6개에다가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6개 있나 보네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일반 물리 제일 늦게 봤어요. 이거 나머지 순수 물리 과목들을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일반 물리를 보는 걸 전 좀 추천해요. 처음에 보통 약간 물리 공부 이제 임용 공부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일반 물리부터 보시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일반 물리 해봤자 너무 약간 대략적으로 돼 있고 제대로 된 내용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식만 덩그러 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렌즈식이 이렇다, 얘가 이러니까 대입해가지고 풀면 된다 라고 돼 있고,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부터 하게 되면 그 전혀 내용 베이스가 안 쌓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순수 물리들을 하게 되면 각각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진짜 우리 브루너처럼 우리 지식의 구조가 있어요. 그럼 그 구조를 좀 쌓은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를 보면 굉장히 뭔가 물리가 하나의 어떤 숲을 이룬다? 라는 것이 좀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여러분들 일반 공부할 때는 일반 물리 하고 이게 아니라 요거 다 하고 다시 일반 물리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물리에 있는 세부적인 뭐 회로 이론을 좀 더 본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이제 일반 물리에 있는 말들을 좀 읽어보면 아, 이 말이 그래서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고 나서 일반 물리를 봐야지, 일반 물리에서 그냥 그 저작자는 엄청난 물리 고수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적어놓은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다 여러분들 걸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다 하고 일반 물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뭐 책은 제가, 그리고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다 전공서적마다 있잖아요. 연습 문제를 웬만하면 다 푸세요. 임용 문제가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지 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학습이 다 돼요. 그래서 약간 예제만 하고 연습 문제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되고, 연습 문제 전부 다 한 5회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개념으로 만들면 됩니다.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쓴 거긴 한데, 역학은 이제 마리온이 제일 좋아요. 마리온이 제일 좋고,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좀 봤던 거는 이제 책 이름이 뭐더라, 뭐 있습니다. 어제 딴 거 추천 안 하고 그냥 마리온이 제일 좋아요. 저는 마리온 연습 문제 다 풀고 이제 안에 증명들도 꽤 상세한 편이고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다 풀면 아마 역학 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전자기학은 이제 그리피스가 대표적이죠. 그리피스 연습 문제 다 푸시고 하시면 됩니다. 광학은 이제 뭐 우리 헥트게 있는데, 헥트 책이 굉장히 광학이 자세하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플러스로 파동과 진동책도 받고 해가지고 이거랑 이제 전자기학 자체가 굉장히 엮여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리 파동 진동에 대해서. 그래서 광학은 헥트 책을 보면 간섭이나 뭐 회절, 그 다음 무슨 렌즈, 뭐 다양한 기하광학, 뭐 파동광학 전부 다 증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헥트 책을 보는 걸 추천해요. 양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리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오로비치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수학적 증명이 좀 자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되게 쉽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리피스로 보시고 가시오로비치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증명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너무 약간 뛰어나신 분이라 가지고 덕분에 양자가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 영향을 좀 많이 영향 받았는데 그래도 책을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피스나 아니면 가시오로비치 두 개 같이 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양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건 연습 문제는 다 풀 필요 없고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내용 이해는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현대물리는 책을 3권 봤는데 바이저를 우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서웨이 거 봤고 그 다음에 손텐 거 봤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보면 굳이 약간 3가지나 봤어? 그런 게 아니라 3가지가 강점들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줘요. 어느 파트가 어디 잘 돼 있는데 어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3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특히 반도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여러 책들 많이 참고하시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돼가지고 이 3가지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습 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개념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혈통계는 우리 슈레더 책을 썼는데 슈레더 책이 굉장히 약간 좀 그래도 재밌고 가독성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내용 이해도 뭔가 쉽게 되어 있고 슈레더를 보면서 이제 연습 문제 다 푸시면 이것도 다 푸세요. 다 푸시면 아마 열통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공서적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일반 물리 연습 문제 풀면서 복습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 최대한 많이 푸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거 푸시지 마시고 이거 연습 문제랑 기출만 똑바로 푸셔도 아마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거 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0년도 임용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